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국 갤럽 조사를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노트북을 노트북 아직 수리가 안 됐나요? 구형 노트북을 또 계속 수리가 이제 가지고 계시네요. 불가능한 걸로 그래요? 나서 예, 구형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조사는 오늘 발표된 조사이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지난주까지 이제 뭐 20%대로 가느냐 마느냐 예, 예. 이런 저희가 뭐 전망과 예측을 좀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컴퓨터 많이 느리네요. 예. 네, 눈에 띕니다. 이 예, 예. 김봉신 이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예, 예. 클릭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예. 보겠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난주에 이제 3% 33에서 30까지 3% 포인트 하락한 게 이제 지난주였는데, 네, 예, 다시 3% 포인트를 회복해서 지금 33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똑같네요. 그러니까 2주 예, 예. 전으로 돌아갔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뒤에 보면은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긍정평가 네. 이유가 있는데 외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걸 봐서는 외교에 대해 인정받는 흐름이 좀 있다라는 네.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잘못하고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58에서 60일이 됐다가 다시 58로 내려와서 지금 긍정, 부정 모두 다 2주 전과 동일합니다. 네. 자, 그래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우선 주관식으로 나온 그 평가 이유 이것부터 예, 좀 예.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죠. 예, 긍정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거는 긍정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긍정 이유, 네.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 이유를 묻게 돼서요. 자유응답식으로 받아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긍정 평가하시는 분은 329명, 예, 부정 평가하시는 분은 584명입니다. 네. 예, 이게 확실히 이제 올랐네요, 그죠? 지난번에는 304명인가 304명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죠. 예, 가중을 줬을 때 304명이었는데 네. 지금 늘어났다는 건데 조금 외교에 근데 몰빵이 돼 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맞습니다. 예, 긍정 이유에 외교가 무려 18% 포인트 많아져서 와. 44, 거의 뭐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깝게 지금 확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지할 이유를 찾았다. 음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외교로 국방 얘기를 안보마저도 많이 했다. 이제 하락한 걸 봐서는 네. 지금 현재 국방 안보 이슈가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외교 이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최근에 이제 중동 방문 요게 영향이 사우디 있다. 카타르 다녀온 게 영향을 예. 줬을 것이다. 예, 예. 아무래도 지상파를 많이 보시는 분들 또 네. 뭐 하여튼 뉴스 채널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외교 현장의 대통령 일정이 네.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독특한 건 지난주에는 저게 있었거든요. 의대 정원. 그렇죠. 의과대 정원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1%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교 이슈로 네. 이렇게 대통령 긍정 평가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외교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를 이제 따지게 될 텐데 네. 사실 그거보다는 국민적 수용도가 좋은 이슈는 의대 정원 늘리는 확대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오히려 더 좋기는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고 바로 어디를 가셨느냐 대통령은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그게 44주기인가 뭐 맞습니다. 있었죠. 예. 현직 대통령 처음 참석을 했는데. 예. 그거를 갖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 네. 이탈을 좀 방어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난 그 박정희 향수를 좀 불러일으켜서 고령이신 분들, 네. 새마을 운동을 하셨던 주로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좀 어필해 보고자 하는 아.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아직은 뭐랄까 뚜렷하게 뭐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지금 이게 요 행보가 어떻게 앞으로 그 긍부정 평가에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지지층 결집,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일단은 어제 이제 만난 거 이거는 뭐 예. 지지율에 반영이 바로 된 것 같진 않고 예, 그렇죠? 바로 반영됐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바로 반영될 수는 중동 순방 이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 뭐 잘했다, 없죠. 뭐 제2의 중동 붐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네. 외교하면서 뭔가 성과가 있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2의 중동붐 이게 이제 굉장히 언론 용어로서 네. 그 중동에만 이렇게 갔다 오시면 대통령 여러분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뭐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동 붐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동 붐이 과연 최근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 순방도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중동 붐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들이밀 만한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되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숫자 정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좀 피부에 더 와 닿는 그런 성과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중동을 갔다 왔더니 우리 삶이 좋아지네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류의 협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중동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그런 류의 중동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거의 불가능한 그 산업 구조가 바뀐 거다. 그런데 이제 자꾸 표현은 똑같이 하는 거죠. 중동붐, 중동붐. 그러니까 이 중동 1.0에서 중동 2.0이 됐다. 또 사실상 이제 아날로그식 건설 이쪽에 중심한 그런 중동 붐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하. 재생에너지 아니면 수소차, 뭐 방산까지 얘기가 예, 나오던데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인식에는 그 뭔가 이제 돈을 좀 벌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쪽 그 거기에서 공장을 짓는 투자의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일을 해서 음. 그러면 집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현금을 보내는 네. 그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어차피 그쪽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네.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을 그쪽 거점 삼아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아니면 뭐 유럽까지 판매를 확대하는 그 거점 어떤 그 생산 거점을 삼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쪽 그 국내 어떤 산업에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던 그런 쪽이 좀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현금 다발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중동 붐이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열심히 그 우리 그 브랜드를 알리고 해서 차근차근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서 우리가 깔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인력을 수출했을 때는 이게 뭐 2.0이다 됐다 3.0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인력 수출은 사실은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는 거 빼면 전부 다 가족들한테 보내니까 이게 돈이 이제 촉촉하게 대한민국에 이제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웃소싱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던 걸 고스란히 갖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효과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 서민 그리고 중산층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생계에 영향이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어야겠다. 그런 좀 게 좀 나왔는데 예전에 중동과 관련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젊은이들도 예전처럼 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번 하셨다가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예. 그 뭐 있었는데요. 뭐 가서 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든가 뭐 하여튼 돈 벌어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산업을 좀 일으킨다든지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이 긍정평가 이유 44%가 외교라고 답을 한 걸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도된 모습, 중동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부정평가도 계속해서 지난번에 61까지 갔다가 58로 조금 줄어든 것도 보이긴 하지만 뭐 이게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게 둘 다 횡보죠. 그렇죠. 횡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60% 가까운 뭐 부정평가자 계속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의 뭐 사실은 60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네. 통계적인 의미에서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60 내외에서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명 중에 6명은 10명 부정평가고 중에 있다. 6명이죠. 예. 이렇게 봐야 상당히 그 된다. 높은 비율이고 예. 항상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긍정평가자가 329명, 부정평가자가 이제 584명이니 부정평가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네.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이분들이 선거 때 사실은 고스란히 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여야 흩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서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부정평가자들이 거의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시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왜 그러느냐를 또 봤을 때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왜 부정평가하시느냐를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아주 내용이 많아요. 경제, 민생, 물가가 6%포인트 많아져서 23%입니다. 물론 이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의 44%가 외교라고 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여기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1000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은 경제, 민생, 물가라는 응답이 결코 외교보다 적지 않은 거죠. 외교를 통해서 긍정하시는 분들의 규모와 소수 네. 규모와 경제, 민생, 물가 때문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규모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경제, 민생, 물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지금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교 성과가 이쪽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경제, 민생, 물가로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인정이 달라진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외교에서 뭐 UAE에 뭐 원전 팔고 어디에 가서 전투기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어디에 가서 뭐 자원 외교를 하고 그런데 그것 중에 뭐 일부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이 좀 잘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를 통한 뭐 국격제고라는 효과도 있겠지만 경제, 민생,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사실 열패감을 많이 느끼죠. 아 저렇게 화려하게 다니시기는 하는데 이 경제, 민생,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네.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교에 대해서 외교 때문에 부정하시는 분들도 무려 8%입니다. 그렇죠. 여기 외교 문제에 일부 엮여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일본 관계도 아직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네. 이 국방 안보도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실 여기 외교 때문에 이제 긍정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절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적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 외교 현장에서 이렇게 화려한 대통령의 모습 그게 오히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이제 긍정의 이유를 오히려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어떤 이유를 제시해 줬는데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산적한 어떤 일들, 현안들 그리고 또 외교를 통해서 비춰지는 또 안 좋은 측면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외교 중동 순방하고 있는데 정말 뭐 몇십조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다. 뭐 그런 계약을 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게 정말 손에 잡히는 우리 민생을 좋게 만드는 걸로 오기 전까지는 이걸 뭐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대통령의 순방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요. 다음 달에 또 나가시던데 예? 대통령 부부가 다음 또 달에 나가세요? 영국에 간다는 것 같은데 국빈 방문 또 간다고 하는데 예. 자 그래요. 경제 민생 물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한덕수 총리가 마포 농수산물시장 가서 사과도 사고 막 그러던데 배추 사고
예,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뭐 될까요? 그런 그 행보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서 그 서민 또 힘들어하는 중산층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그 국정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 개혁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직장인들한테 이제 충격을 주고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다지 뭐 해피하지 않은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뛸 듯 기쁜 그런 어떤 추석 연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추위에 다시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연말 연시에 그러면은 뭡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네. 뭐 굉장히 사실은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이럴 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중산층도 지금 물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라도 나가볼까 자녀들 손을 잡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박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여행 상품권이라도 뭐 있다든가 네.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굳이 자동차 여행이 아닌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저 코로나 때는 숙박권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내 여행을 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네. 그런데 아니 이런 게 한 번도 안 보여요. 제가 이 올해 봤을 때 이렇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이 되는 어떠한 재정 정책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 민생 그렇죠.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연금 문제인가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뭐 몇십 조의 그런 어떤 그 뭐 세수가 펑크가 났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서민들은 굉장히 그 불안하고 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여기 그래서 국고 재정 낭비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아,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해서 그렇네요. 좀 쓰고 중산층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좀 쓰고 허리가 약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하고 있던데 윤 대통령과 지금 정부 뭐 예, 한덕수 예.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좀 모르겠다는 거고 지금 이런 수치를 보면은 부정평가가 여전히 60 가까이 나오는 거 보니까 60% 가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특히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일정이 이태원 참사 예, 예. 일주기 이 국민 추모대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치적 행사 아니냐 참석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초청을 한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공동 주최자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순수한 추모 행사다 유가족들 순수한 추모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가게 된다면 이건 뭐 국민들이 주목을 하게 될 그런 가야죠. 모습인 것 같은데. 가야 된다고 보고 네. 그런 것들은 그 행사장 자체가 좀 뭐 불안하거나 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아니면은 뭐 TV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공개된 자리나 뭐 마련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걸 이제 굳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 모든 사람 다 정치적 성향이 있죠. 모든 사람 다 있고 그러나 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네. 뭐 국민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면 가서 좀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하겠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출직 공무원 최고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은 모두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권자 국민에게 다가가서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의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교가 되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가고 이태원 예. 참사 일주기 여기 추모대에는 안 간다.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 발언 전해진 그 전언이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어쨌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보수 결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TK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로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예, 박 전 예. 대통령 손을 잡은 건지 그랬을 수 그렇게 있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론 지형에 좀 많은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제한적이죠. 그 모든 게. 제한적이다. 예, 예. 제한적이고 뭐 TK, PK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 지금 보수 결집용,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진 않다. 예, 예, 예. 아, 그렇게 보고 제한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예, 제한적이죠. 음,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 보시죠. 여기 TK에서 13% 포인트 빠졌다고 하는 이게 지난주 건가요? 지지는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발표.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3주죠. 네. 보시면은 여기 10월 3주입니다. 아하. 예, TK에서 이제 13% 포인트 빠지고 부정이 14% 올랐다. 이걸 보고 좀 서울에서도-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서울에서도 네. 빠졌다.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보가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 변동이거든요. 이게 오늘 발표된 거에서 네. 보시면은 많이 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긍정 평가가 올랐습니다. 부정은 빠지고 어떤 외교 행보 아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관련된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한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관심이 많다, 평소에 많이 있다라고 네. 하는 고관심자들 중에서 긍정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역 기반에서 TK에도 4% 포인트니까 조금은 회복을 했죠. 그 점이 이내이긴 합니다. 네. 부울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복은 조금씩 일부 하고 회복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정치 관심,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고관심자 분들 네. 그런 응답자 분들 중에서 뭐가 좋으면 그죠? 그럼 선거도 좋을 수 있느냐? 이 뭐는 뭐냐? 국정 지지도에서 국정 평가에서 긍정률이 긍정. 좋으면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아. 여당이 좋아질 것이냐? 예.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고관심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으면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이길 수 있죠.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네. 그런 가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많이 있다잖아요. 네. 많이 있다는 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으면 이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많이 있다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51입니다. 아하. 평균 35, 32였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오늘 발표니까 네, 좀 오늘 이따 말씀을 발표.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발표된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입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51대 35입니다. 51대 35. 그러면 이렇게만 따지면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만 따지면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것 그렇네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이 14% 포인트를 더 더 얻게 되는. 아. 그래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 많이 중에. 있다는 사람 그러면 중에. 그 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직전주 지난주에 10월 발표된 3주. 결과. 예. 많이 있다.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이 4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7였습니다. 이게 뒤바뀐 거죠. 그래요. 뒤바뀐 거죠. 예.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바뀐다고 해도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고관심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강서에서 졌습니다. 그렇죠. 17.15% 포인트 격차로 네. 졌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 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적 고관심층이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확산이 돼 가야 되거든요. 확산이 돼야 됩니다. 네. 예, 이 정치에 지지도가. 관심 있다는 그렇죠. 사람들의 예, 예.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그렇죠. 되고 투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51이지 않습니까? 관심이 네. 많다는 사람이 근데 약간 있다는 34로 떨어지고 별로 없다는 31로 떨어집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여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겠죠. 아하. 저관심자, 네. 저관여자들이 네, 많이 네. 오겠죠. 그럼요. 그럼 투표율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높으면. 여기 보십시오. 관심이 많다고 하는 분들은 200명 수준이에요.
20% 수준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어허. 여기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 20%이니 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그건, 따지면은 정치적인 여론조사에 응답도 하고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높은 비율로 긍정 하더라도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 정적인 관심은 평소 많다고 하는 이 고관심자 중 지지도가 높은 당이 이길 것이다. 안 맞죠? 그렇네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약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민심도 좀 읽어봐야 된다. 왜냐면 게 그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대답하신 분 샘플을 그렇습니다. 봐도 표본수로 많다. 보면은 전체 한 45니까 네. 그렇죠. 45%. 응답자의 45%. 소선거구제에서 예, 소선거구제인데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당연히. 예. 많은 이분들이 샘플이. 결심하면 그냥 어느 당이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고관심자에게만 매달려서는 네. 선거 승리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어쩌면 지금 정치적인 고관심자 보수 성향의 과거의 이념적인 네. 어떤 그런 프레임의 자극을 잘 받는 거기에 의해서 묶여질 수 있는 안보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쪽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 별로 없다라는 분들은 경제 문제, 복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데 그렇네요. 사실은 많이 그런 프레임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은 좀 더 경제, 좀 더. 민생 이런 쪽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민생에 힘을 쏟을 거다. 예. 그런데 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돼 오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민생인데. 그게 민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실에서 살아야죠. 잘못 판단하고 있다. 민생을 잘못 보고 있다. 그리고 되게 구호와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쓰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이게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없고 대책이 없으면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거는 역작용만 낳죠. 민생 하던데 왜 나는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나한테 뭐라도 하나 와야지. 네. 라는 게 있어야죠. 이거 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 행사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 이거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배추 사고 사과 사고 이걸로 이제 민생이 다 했다. 민생 챙기는 역할을 보여준다. 국민이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주기 참석도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메시지는 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다 만나야죠. 그걸 통해서 그걸 봐야지 바뀌고 있고 민생도 신경 쓰는구나 생각을 할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국민 다수를 네. 작게 쪼개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야. 네. 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노조야.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날 수 없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만날 수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우리 국민은 집합적으로 국민은 네. 결국은 어떤 특성에 의해서 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성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면 네. 만날 수 있는 국민이 굉장히 소수죠. 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지다 보면은 따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다 만나고 보면 뭐 싶어 하면 TK 가야죠. 아니면 지지층만 만나게 된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부 음. 고관여되어 있는 그리고 아하. 이념적으로 예.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